네, 목요일이 왔습니다. 목요일의 고정 코너 민심은 천심 두 분 모셨습니다. 노정열 방송인 그다음에 배종찬 인사이드 K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준석 대표 거취에 대해서 내기를 했었죠. 그럼요. 네. 뭔 얘기 했었죠? 네. 건기에 기억이 안 나요. 걸질 않았네요. 네, 건기 없어서. 안에 잠깐만 맞아요. 공지를 드립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배종찬 소장만으로 방송이 좀 진행이 되도록. 왜요? 아니, 지금 저는 분량 확보로도 마음에 안 차요? 저는 진행자일 뿐이어서 네. 7, 80%는 아니, 배종찬 수장님이 하시는데. 무혐의 나온다 그랬잖아요. 무혐의요? 어. 다시 방송을 한번 보시죠. 네. 네. 아니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네. 두 번째는 그래도 좀 경징계 이런 말씀. 그렇죠. 1, 2, 3개월 중에 하나 난다고 했지. 네. 일주일 상관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네. 노정일 평론가가 제 분석에 홀딱 반해서 영향을 받은 거죠. 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유입니다. 자유 네, 네, 그럼요. 공화국이기 때문에. 저는 지구가 저를 중심으로 도는 것 같아요. 아니 모든 오진행 지구주의인들은 자기 중심으로 돌죠. 인권 좀 챙겨주세요. 제 발언을 그렇게 그냥. 아니,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 인권 전문가한테 인권 챙기라니. 네. 이준석 대표는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징계를. 일단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당장 어떻게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재심이나 가처분 재판에서 이제 가처분 신청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며칠 시간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재심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또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제소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그다지 효과가 있을까? 왜? 윤리비가 다시 번복을 해서 그러면은 재심에서 무혐의로 한다. 이건 어려운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다지 여론이 또 아주 이준석 대표에게 또 호의적이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자기가 좀 더 또 챙겨 나가면서 좀 더 여론을 유리하게 또 엮어 나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20대 30대들이 가입하기 좋은 날입니다. 뭐 이런 SNS 글도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그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조금 기다려 보는 게 더 나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론이 조금씩 이 결론이 오늘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따가 이제 MBS 여론조사도 소개해드릴 텐데 대체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자충우돌하는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좀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본인의 모습을 보여야만 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끝났다고 이렇게 종지부를 찍기에는 몇 달이 남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잘못한 거예요. 그 정철근 비서실장을 통해서 어쨌든 김철근. 죄송합니다. 네, 김철근 정무실장. 예, 정무실장을 통해서 7억 원의 각서와 그 한밤중에 가서 만났다는 것 자체는 1차적 기본 그 실체적 진실 파악할 필요 없이 윤리위원회에서 그걸 지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렇게까지 가서 그런 무리한 행위를 했느냐. 그래서 그분에게는 2년짜리 당원권 정지가 내려졌습니다. 굉장히 거의 사망 선고와 같은 네, 네. 정치인으로서는. 그분도 원래 민주당에 있다가 넘어가신 분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내가 맨날 형은 이름 철근이 뭐야 맨날 철근을 씹어 먹어 막 그랬다가 네. 어느 순간 이제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저쪽으로 넘어가신 분이에요. 저는 그분에게 별명도 지어줬죠. 아이언맨. 그렇지 아이언맨이죠. 철근이니까. 그걸 굳이 지어주지 않아도 이 얘기는 뭐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네. 그 아마 별명이었을 본인도 것 같은데. 옆에서 넘버원의 비서로 보위를 했어요 사실은. 어디 갈 때마다. 당대표 정무실장이면 정당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상당히 고위직입니다. 그럼요. 그러죠. 네. 정말 네, 맞습니다. 오른팔 왼팔 이런 맞습니다. 수준이죠. 최측근이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2년을 받았고 실체적 진실이 거기에만 해당하더라도 사실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상납권은 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데에는 큰 건이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준석 전 대표라고 해야 되나? 현재는 이제 당원권 정지 당하신 분이 뭐 대표죠. 대표요. 계속 대표적인 유지되고 네, 네. 있어요. 고군분투를 하시고 특유의 그 말 기술을 부려보시려고 하겠지만 때는 지났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김성진 그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지금 영어의 몸인데 네. 그 변호인이 김소연 변호사라고 이분도 또 민주당에 있다가 넘어가신 분이에요. 그분도 공교로. 정치하시는 분. 정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차곡차곡 모든 걸 다 쌓아놓고 있어요. 네. 그 정도면 김소연 변호사가 헛 말을 할 사람은 아니라고 보여지면서 사법 처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권토중례를 꾀하거나 뭐 다른 당을 창당하거나 여론이 좋아지겠지를 바라는 가능성은 이번 내기에도 좋습니다. 얼마를 걸고 네. 가능성은 없다. 아니 근데 이번 내기도 평화방송에서 노정- 돈 내기 아니, 방송 돈 말고. 그냥 네. 아니 이건 우리가 평화이기 때문에 평화를 추구하는 건데 네네. 발언권 기분으로 나누기. 노정열 평론가가 내기에서 또 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고 저는 네. 지금이 시작이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곤두박질 치는 이유 내에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처리되는 것에 대한 이해 못함 또 황당함도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RN서치가 뉴스핌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인데 긍정이 32.5%입니다. 그리고 역대급이네요. 부정평가가 63.5%인데 당 지지율보다 더 낮아요. 그 이야기는 아직까지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예요. 네. 당원권이 정지된 것이지 그래서 대표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 여전히 대표예요. 그럼 끝났을까? 사망 선고일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준석 왜냐하면 대표 징계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그 여론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소개를 이제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지만 네. 그 여론도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징계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 개인에 대한 이 징계 이걸 떠나서 이준석 대표 그 개인을 향한 여론도 좀 좋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지 동정적인 우호적인 여론을 못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윤리위의 결정이 그럼 정당했냐 옳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하지 못하는 여론도 비등하게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앞으로 당이 어떻게 되냐 뒤죽박죽이에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표 체제 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체제로 그래도 일단 6개월 뒤에 돌아오든 어쨌든 간에 이 체제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조기 전당대회다. 확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도 상당히 그러니까 어렵겠네요. 근데 조사- 서로가 노리는 게 다를 네, 테니까. 워낙 조사가 뭐 지금 쏟아지다 보니까 그 조사를 다 소개해드릴 수 있는데 네, 뭐 네. PNR, 뭐 피플 네트워크 리서치 조사 뭐 등등등 조사가 뉴데일리 뭐 조사 등등등 많은데 그 조사들 제가 망라해서 말씀을 분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게 끝났을까? 이게 이준석 대표의 단순히 사망 선고일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불씨가 돼서 앞으로 당권을 차지하기 위한 그 경쟁에서 20대 30대의 지지율에 주는 영향 또 대통령의 지지율에 주는 영향 그리고 국민의힘에 주는 지지율에 주는 영향 안 끝난 거죠. 예, 많이 다르네요. 네. 저는 김성진 씨의 발언으로 사법 처리가 될 가능성이 정상적인 경찰과 검찰이라면 물론 거기에도 또 모종의 이런저런 정책 고려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그것을 되돌리기에는 2013년부터 16년까지 그 혈기방장한 20대 중후반의 청년 이준석이 한 실체적 언행이 있을 겁니다. 네. 그게 가장 본인의 지금은 이렇게 될지 몰랐지만 그것이 목을 짓누르고 있을 겁니다. 돌이킬 수 없을 거예요. 보통 수사를 하면 사실 실체적 진실을 많이 밝혀냅니다. 그렇죠. 수사 기법도 좋고요. 또 요새 강제 수사를 그렇죠. 통해서 네. 뭐 지금 시기 조절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 전 아니 근데 노정일 평론가의 이야기도 우리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죠. 앞으로 네. 어떻게 되는지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니 그렇다면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를 통해서 더 명백하게 밝혀질 내용이라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징계를 했어도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 당 대표를 더 하는 거고 윤리위는 네. 1차는 해결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사정이라도 김철근 정무실장의 한 행위 자체가 품위를 손상했고 네. 당대표의 어떤 방조나 사주 없이 비서실장이 그걸 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윤리 판단을 한 거죠. 네, 이준석 대표는 끝났다 또는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라는 두 가지 관측이 있는데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시한부죠. 예. 저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래서 아주 극적으로 살아나서 네. 다음 대선에 이준석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고 뭐 이럴 수도 있나요? 저는 모를 일이죠. 그러니까 모를 쉬운 일은 일이다. 아닙니다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두 가지만 네.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잘못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든 조치를 받아야 될 일이겠죠. 네. 하지만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게 중요하겠죠. 그 이야기는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국민들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는 이 부분이 굉장히 뭐 말 그대로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인 거죠. 정치적으로 윗선이 개입된 무리수인 정치적인 거죠. 배경에 대한 판단인 거죠. 그렇죠. 아니, 그건 그래서-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토사구팽처럼 이준석 대표 그거에 대한 덕에 지적입니다. 대통령도 됐는데 집권하고 나니까 예전에 뭐 목리도 부리고 그래서 쳐낸 거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네.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라는 것은 항상 후폭풍이 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누가 힘을 작용하면 반작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준석 대표가 그렇다면 완전히 사라질 거냐? 지금도 사라지진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 등산 가셨다고? 그러니까요. 그럼 무등산 자맹을 잇고 있는데요. 무등산을 간 등산이 것이- 아니군요. 무등산을 간 네, 것이 죄송합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네. 알려지는 거죠. 네. 그런다 보면 이것 자체가 어느 순간 어떤 식으로 여론에 어떤 메시지로 전달될지는 알 수가 없는.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다시 반전을 해서 60%대 70%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하지만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대통령의 이 지지율도 국정 운영도 마땅치가 않고 못마땅하고 또 국민의 내부에 흘러가는 구조도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추인을 받았다. 초선 재선 중진들로부터. 그렇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 만장일치일까 내부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네. 또 조기 전당대가 됐든 안철수 의원이 됐든 또 장제원 의원이 도전을 하든 또는 다른 생각을 권성동 의원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런 움직임이 있다면은 예. 이게 아니 노정일 평론가 좀 들어보세요. 정리 좀 해주세요. 지금 제가 집에 가서 했더니 네. 한 7, 80%를 말해가지고 와. 제 개그맨이 너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하냐고 막 민원이 들어와서 정리 좀 해주세요. 맞아요. 친구야, 종찬아, 정리해 지금 유튜버니까. 지금 하세요. 짧게 정리해. 지금 나도 하세요. 할 말 있어. 네. 지금 하세요. 그럼 네. 정리했다고 치고. 자, 네. 시기의 문제라 그랬죠. 시한부 선고 받은 네. 거고요. 네. 자, 13년, 16년 수십 회에 걸친 이것이 너무 큽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시기가 문제인 거고 김수현 변호사가 그러니까 굉장히 독종이에요, 우리 그 사람이. 노정열 방송인께서는 그 사이에 하여튼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하시는군요. 뭐 추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방송이니까. 네, 네. 사실은 이 가세연의 굉장히 그 독종같이 뭉친 그 구구 유튜버들이 네, 네. 고비고비마다 개입을 했습니다. 아, 안철수 후보가 왜 손가락 자른다는 말까지 한 사람이 새벽 2시에 뭐 약점이 잡혀서 그 한밤중에 단일화를 약속을 하고 새벽 아침에 나와서 선거날 우와. 당일날 아침에 했겠습니까? 그럼 대선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건 그 구구 유튜버 일종의 굉장히 무슨 핀셋 노릇을 한 변호사 거고요. 뭐 이런 분들이요. 두 차례 가출을 해서 자기 지분을 확보하고 말장난으로 재미를 보려 했던 이준석의 목을 누른 것이 바로 가세연에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검찰공화국에서 가세연 쪽에 특히 강용석 변호사는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네. 한나라당 의원 출신이기도 하고 가장 목을 누를 수 있는 정보를 얻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바로 그래? 나 깐다? 거기에는 뜨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 가출한 이준석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끝까지 완주를 하려던 안철수가 새벽 2시에 뒷목이 잡힌 겁니다. 그것도 무슨 약점이 있었다 이런. 저는 당연히 그렇게 어이구, 보고요. 네. 손가락을 1년 안에 자를 겁니다 했던 사람이 한밤중 2시에 잡힐 수 있는 약점은 검찰발 내지는 X파일에 쌓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아무리 이제 발버둥 쳐도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10여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상납건 때문에 네. 잠깐 살아난다고 지지율 때문에 왔다 갔다 하겠지만 헤어나올 수 없는 죄가 쌓여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런데 잘못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이게 극우 유튜버들이 그거 이런 잘못된 식으로 거죠. 이런 식으로 정치에 개입해서 약점은 A, B, C가 다 있는데 A와 B만 자기 편이 아니거나 뭐 자기가 좀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 이해가 다르다 해서 날리는 방식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이 아닌가요? 점은 말씀드려야 그렇게 될 돌아가고 것 같아요. 있습니다. 이 점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노정열 평론가가 이준석 대표는 시한부다. 네.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까일 게 많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힘을 못 쓰고 사실상 스르륵 이제는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근데 그 정치가 그런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문제도 있겠지만 가령 그러면 지금 그런 시나리오에 따르면 일종의 음모론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이 단일화로 확 돌아섰던 이유도 뭔가 약점이 잡혀서 네. 그래 그 약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상상조차 하기도 힘든 약점일 거야. 자 그렇다
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 그런데 모르죠, 뭐 그 얘기.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잘못보다도 일어나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이준석 대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앞으로 누구든 친윤이나 아니면은 반윤이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면 누가 되었건 간에 다 깐다 정부가 된다. 정부가 깐다다. 그러면 그는 얼마나 국민들로부터는 후폭풍을 쳐맞을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까다 보면 국민이 정권을 까게 되죠. 그러니까요. 네. 그럴 저는 가능성이 그래서 있는데 조금 노정일 정리 좀 평론 해주세요. 그러니까 노정일 평론가가 정리를 이게 근데 정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진행은 네. 진행하지 아니 말아요. 말을 해야 네. 내가 네. 말을 할까 아니라 그냥 우리 사람들이 그냥- 우리들이 붙으니까 재밌대 네. 지금. 끼어 들어오세요 그냥. 네. 그래서 저는 말을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아니 제 과묵한 개그맨. 계산을 해보면 깨요. 네. 정리를 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막 음모론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상황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가 더 중요한 거죠. 음모론으로 보기에는 이 실제로 제가 입에 별로 언급하는 걸 싫어하는 그 가세현이라는 극우 유튜버 세력들 또 그 네 분 또 강용석 변호사 그동안 한 정보 수집력 내지는 일종의 빨대를 꽂아서 요소요소에서 한 것을 보면 이거는 이제 거의 저 개인적으로는 정확하게 약점을 틀어 잡았다. 다른 사람들 그러면 쳐낼 것 아니냐. 그렇지 않죠. 이준석 대표의 그 치명타적인 약점 때문에 그 시기에 그걸 짚은 거지. 가세현이라고 전문 용어로 할 일 없어서 맨날 그것만 까고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안철수에도 결과적으로 단일화를 안 했기 때문에 마지막 결정적인 하루 이틀 상간에 압력을 넣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결국에는 새벽 2시에 그 자기 집에까지 찾아온 네, 장제원 일단 비서실장이랑 단일화 합의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근데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유추하는 것은 안 되고요. 우리 노정료 선생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물들이요. 네. 아까 두 분도 민주당에 있다가 넘어간 사람들이다. 김수현, 김철근 두 분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민주당이 국힘을 장악한 것 같다고 했는데 근데 강영석 변호사는 원래 참여연대 활동을 열심히 하던 분이에요. 한때 그랬던 분인데 네, 그렇죠. 그때 만난 기억도 나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아니 뭐 그럼 참여연대가 또 가세연을 장악한 아니 뭐 사람은 어떻게 될지 죄송합니다. 모르니까요. 네. 누가 뭐 우리 노정열 평론가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왜요? 이렇게가 어떻게? 저 원래 이렇게 방송하려고 대학교도 신문 방송 갖고 지금 방송인으로 잘 살잖아요. 잘 됐다고요. 고맙습니다. 아니 그런데 방송하려고 신방과를 가셨어요. 아, 네네. 네. 보통 맞는 방송 얘기야. 연예학과는 그 말이 되는데 신방과 출신들이 그렇게 아니, 얘기하는 건 가슴에 낯설어가지고. 손을 얹고 진실이에요. 예, 저 기자, PD, 아나운서 셋 중에 하나 하려고 왔는데 아, 동아리 활동을 저기 연극반 품을패 하다 보니까 네. 잠깐 저쪽으로 갔다 어쨌거나 왔어요. 저쨌거나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어서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을 단일화로 돌려 세울 수가 있었고 또 이준석 대표도 쳐낼 수 있었다고 뭐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근데 이게 결국은 여론에서 받아들일 때 부담이 되거든요. 대통령 지지율 내려가는데 지금 당도 제 모양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속 좁아 보이죠. 근데 함께 지지율 나가야 때문에 다시 받아들이기에는 네. 지금 정도의 지지율과 지금 윤핵관부터 윤석열 본인의 이 품격이나 자질 자체가 지금 뭘 10% 20%를 얻기 위해서 준석이를 안 왔다가 나중에 또 올라오면 쳐낼 상황이 아닙니다. 네. 털고 가야 될 상황이죠. 아니 근데 준석이를 앉는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준석 당 대표 말씀. 이준석 대표를 지금 안을 수도 없고 앉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분석한 내용은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도 이제 죽지 않고 꿈틀거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근데 거예요. 그러나 뭐 지금 윤리위에서 다뤘던 사안 뭐 예전에 어떻게 지냈다라든지 이런 게 사실로 밝혀지면 정치적으로는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사실은 뭐 활동을 하거나 정치 활동 물론 사회 활동하기도 되게 어려워지는 게 바로 그 아닌가. 지점 때문에 네. 배 소장님이 말한 이 정도면 원래 한 8대이나 7대3 이상으로 국민의힘의 그 결정이 잘못됐다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론조사에 따라서 반반이거나 약간 잘못됐다 정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민심이라는 것이거든요. 아니 근데 네. 우리가 자꾸 이걸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 네. 이준석 대표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저는 처벌을 받든 아니 비판을 받든 평가를 받아야 뭐 된다고 그래야 봐요. 되고요. 네. 제가 당연하죠. 이준석 대표를 네. 감싸는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쳐내는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됐든 간에 이런 결정을 당하게 된다면 이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결정에 대한 역풍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배 소장님 이준석 대표가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고 이 사람을 몰아세워서 정치 생명을 싹둑 잘라내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과정, 이 행위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죠.